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예고했던 대로 12문제를 볼 건데요. 12문제 너무 많으니까 6문제, 6문제 나눠서 2개로 선생님이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먼저 살펴보시면 에탄올이 연소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탄올이 완전 연소하면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생성물은 무조건 이산화탄소랑 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 전에 반응물은 화살표 왼쪽에 연소 반응이니까 산소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랑 물이 화살표의 오른쪽 편에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반응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랑 그 다음에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후에도 반응 전과 동일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개수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구해서 이 A분의 B 곱하기 C를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때 가장 복잡한 걸 1로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일 복잡한 거 에탄올을 1로 두면 되겠죠. 그럼 에탄올이 한 분자 올 때 탄소는 2개가 오죠. 탄소는 2개가 오고 수소는 6개가 오고 산소는 1개가 온다 맞죠? 그러면 화살표 반대편에서 탄소랑 수소의 수를 먼저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탄소 2개가 나오려면 이산화탄소는 2개가 와야 될 거고 물은 한 분자에 수소가 2개가 들어가니까 수소 6개가 되려면 물이 3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산소를 살펴봐야 되는데 산소는 2는 4 더하기 3이니까 반응 후에 7개의 산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 전에 지금 에탄올에 있는 산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6개의 산소 원자는 얘가 채워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A는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A는 3이고 B는 2고 C는 3이니까 약분되고 나면 답은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분의 BC는 2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산화구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이가 양이온과 이가 음이온이 될 거고 산소는 이가 음이온에 구리는 얘는 지금 일가 양이온으로 작용을 하는 구리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이금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이온을 형성하는 것과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는데 지금 우리는 그거에 집중을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학 반응식만 해석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반응 전에 산화구리, 구리 1개 있었네요. 그러면 반응 이후에도 구리가 1개 나와야 되니까 A는 자동으로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반응 전에 수소가 2개 있었고 산소, 산화구리에 있던 산소가 있었는데 얘네가 기억에 존재해야 화학 반응식,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동일하게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H2O가 된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화구리에 탄소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탄소를 넣어줬더니 구리가 나오고 나머지 니은이 생성이 되는데 반응 전에 구리, 이는 4, 4개가 존재하니까 반응 이후에도 4개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CU 앞에 붙어 있는 B는 4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여기 반응 전에 탄소가 하나 있었고 맞죠?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 2개가 있으니까 니은은 CO2, 이산화탄소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 A는 B이다. A는 1이었고 B는 4였다 맞죠? 그러면 2개는 다른 값이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될 것이고 니은의 분자당 산소 원자 수는 기억과 니은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 한 분자에는 산소 하나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산소 원자당 한 개가 될 것이고, 니은은 이산화탄소니까 분자 한 개당 산소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1과 2는 다른 숫자기 때문에 니은도 역시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러면 디귿 보기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옳은 보기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반응의 비율을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비율이 나오면 무조건 뭘 거쳐야 되냐? 개수비를 통해서 몰비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몰비를 이끌어낸 뒤에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하는 질량비를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각각 1g의 구리가 생성될 때 구리의 원자량 안 줘서 몰라요. 맞죠? 그래서 구리의 원자량은 안 줬기 때문에 모르는데,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구리의 원자 수, 입자수는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N몰의 구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반응 후에 생성되는 게 구리가 N몰이 만들어지려면 수소기체, 개수를 봐줘야 되겠죠. 수소랑 구리를 보시면 개수가 1과 1이기 때문에 1대 1로 반응하는 거예요. 수소가 1몰 반응하면 구리가 1몰이 생기고, 수소가 2몰 반응하면 구리가 2몰이 생겨야 돼요. 근데 생성된 구리가 N몰이 되려면 반응해야 되는 필요한 수소도 N몰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탄소랑 구리를 살펴보시면 1대 4의 개수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탄소가 1몰만 반응을 해도 구리는 4몰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1몰이 반응하면 4몰이 생기는데 이 4에 해당하는 구리의 몰수가 N몰이에요. 그러면 1대 4는 탄소의 몰수 대 구리 N몰이 되겠죠. 그러면 4N, C는 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탄소의 몰수, 반응에 필요한 탄소의 몰수는 4분의 N몰이 되겠죠. 그러면 반응에 필요한 탄소는 4분의 N몰이고, 우리는 지금 몰수를 알았으니까 N은 N분의 W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W는 N 곱하기 M이기 때문에 N 곱하기 M 분자량 해주면 수소 원자 하나에 1이니까 수소 기체 H2의 분자량은 1 거고, 탄소는 원자량 12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N 약분되고 4, 3이니까 이렇게 2대 3이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줬고요. B의 분자량은 OX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네가 화학 반응이 일어난 반응식은 A 더하기 B가 만나서 EC가 된다라는 건데, 강철 용기에서 반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 A를 X몰이랑 B를 7X몰을 넣어주고 반응을 완결시켰더니 반응 이후에는 A는 다 썼고 B가 Y몰이 남았고 C가 Y몰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화학 반응식 문제가 나오면 항상 처음과 변화 과정, 그 다음에 나중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니셜 약자를 써서 I라고 표현을 할게요. 변화는 변화량 델타 값을 써서 세모라고 표현을 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건 파이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F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반응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쓸게요. 반응 전에 A는 X몰이 있었고요. B는 7X몰이 있었어요. 그러면 A 하나가 반응할 때 B는 B개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 C는 2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응 후에 A가 없잖아요. 그러면 X몰만큼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X몰이 반응을 하려면 얘네의 반응의 비율은 개수비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BX몰이 없어져야 될 거고 그 결과 생성되는 C는 EX몰이 생기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XA는 다 썼고 B는 7-B의 X몰이 남아있을 것이고 C는 EX몰이 생겨야 되는데 반응 이후에 나타나 있는 모습에 얘네가 B가 Y몰이고 C가 Y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도 Y고 얘도 Y가 되겠죠. 그러면 Y는 EX니까 여기 대입을 할게요. 7-BX가 EX래요. 그럼 XX 떨어지고 7-B가 2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B는 7 빼기 2,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화학 반응식 우리가 완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 보시면 B 곱하기 Y는 6X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B는 5였고 Y는 2X였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해주시면 2, 5, 10이니까 6x가 아니고 10x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반응 전의 용기 속 기체의 밀도랑 반응 후 용기 속 기체의 밀도를 비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반응을 보시면 원래 기존에 A 플러스 5B가 2C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반응물이 6몰 있을 때 다 반응하면 2몰의 C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기체가 4몰 감소하는 반응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밀도를 계산할 때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강철 용기라는 거예요. 강철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단단한 철덩어리로 만들어진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는 강철 용기에 넓게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기체가 존재하는 공간의 부피는 무조건 강철 용기의 부피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강철 용기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피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을 배웠죠.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고 단지 원자의 배열만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에 질량 역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도 변화가 없고 부피도 변화가 없으니까 밀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반응 전 밀도 분의 반응 후 밀도는 1보다 큰 게 아니라 두 개는 1로 동일한 값을 가지겠네요. 그러면 니은도 틀린 보기다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디귿 보기는 보지 않아도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A, 아까 전에 화학 반응식이 이거였어요. A랑 OB가 만나서 2C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A는 1몰을 넣어줬고요. B는 10X g을 넣어줬어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여기 놓치면 안 되는 거 B의 분자량이 얼마다? 5X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10X g을 몰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질량에다가 분자량을 나눠주면 그게 이제 몰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1몰과 B 2몰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뒤에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감소하는 전체 기체의 양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아까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보시면 A가 한 개 반응할 때 B는 5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몰의 A가 반응할 때 B는 5몰이 존재해야 전부 다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B를 5몰을 넣어준 게 아니고 몇 몰을 넣어줬다? 2몰밖에 안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개 반응물은 B가 되겠죠. 그럼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되니까 반응 비율 1대 5대 2인데 A의 몰수 A 대 B는 2가 될 거고 그 결과 생성되는 C는 C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비례식 세워주면 A는 5분의 2가
될 것이고 C는 얘의 2배니까 A의 2배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감소하는 거고 얘는 증가하는 거니까 처음에 있었던 거 산몰이 있었죠. 산몰이 있었는데 얘는 2몰 다 감소하니까 B는 이제 남은 게 없죠. 그러면 A는 1몰이 있었는데 5분의 2몰이 감소했고 여기에 얼마? C가 5분의 4몰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5분의 2몰을 아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얘가 지금 A의 변화량이 5분의 2만큼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A는 5분의 2몰이 감소했기 때문에 결국에 남아있는 A는 5분의 3몰이 될 거고 생성되는 C는 5분의 4몰이 되니까 반응 이후에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기체는 5분의 8몰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응 전에 내가 넣어준 게 아니요 5분의 7몰이죠. 그러면 내가 반응 전에 넣어준 게 3몰이었으니까 감소하는 전체 기체의 양은 3몰이 있다가 5분의 7몰만큼 기체가 없어졌으니까 5분의 8몰에 해당하는 기체의 양이 감소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D급 보기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는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줬는데 이 PDF 파일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요. 얘는 4번이 니은이랑 디귿이고요. 5번이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러면 요거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는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을 줬는데 탄산수소 나트륨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베이킹소다예요. 베이킹소다는 보글보글 하는 걸 우리가 본 적 있죠? 그때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이산화탄소라는 걸 몰라도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반응 전에 나트륨 2개가 있었고요. 반응 후에 나트륨 2개가 있네요. 반응 전에 수소가 2개가 있었고요. 반응 후에 수소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 이후에 반응 전에 탄소가 2개가 있다 맞죠? 그러면 반응 이후에도 탄소가 2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죠. 여기 탄소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탄소 하나 썼으니까 나머지 탄소 하나가 기억에 와야 될 거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A는 개수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1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탄소의 반응 전은 이미 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뒤 거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산소는 총 6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3개 썼고 여기 1개 써야 됐으니까 4개를 썼고 그러면 6개를 맞춰주려면 기억에 산소 2개를 넣어준 이산화탄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똑같이 분해되는데 이번에는 탄산 나트륨이 아니고 산화 나트륨이 되면서 물이 발생하고 니은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식인 걸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얘도 똑같이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나트륨 2개, 수소 2개, 탄소 2개인데 여기 다른 데는 탄소가 다 없으니까 얘는 탄소가 2개가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총 6개인데 여기 1개, 여기 1개 썼으니까 산소가 4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탄소와 산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니은이 될 건데 2개가 되고 4개가 되려면 이 이산화탄소가 몇 개 와야 된다? 2개 와야 된다. 그러니까 개수 B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이산화탄소이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가에서 생성된 탄산 나트륨이랑 나에서 생성된 산화 나트륨의 질량비를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질량을 한 번에 이끌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질량을
한 번에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중간 매개체, 반응에 몰비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넣어준 탄산수소 나트륨이 몇 g이다? 4.2g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먼저 몰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탄산수소 나트륨의 화학식량이 얼마니까? 84니까 N분의 W, W는 4.2, 대문자 M, 화학식량은 84. 그러면 84분의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0.05몰의 탄산수소 나트륨을 반응을 시켜준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0.05몰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반응을 할 때 생성되는 물질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가 반응하고 얘랑 얘가 반응을 하니까 얘네 사이의 계수비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2몰 반응할 때 탄산 나트륨은 1몰이 만들어진다 맞죠? 근데 얘가 0.05몰이 반응했으니까 2대1. 결국에는 생성되는 탄산 나트륨은 0.025몰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질량을 계산하려면 몰수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되니까 분자량, 화학식량을 곱해줘야 되니까 Na2CO3의 화학식량 106을 곱해주시면 되고 분해 나에서 생성된 산화나트륨을 보시면 얘도 요거 두 개의 개수를 보면 2대 1이죠. 그러면 똑같이 얘가 0.05몰 반응해줬으니까 이거 반절이 생기겠죠. 0.025몰의 산화나트륨이 생성되니까 얘도 똑같이 질량을 계산하려면 화학식량 62를 이번에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0.025 날아가고 2 나눠주시면 31이고 53이 되니까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의 질량비는 53분의 31이다. 얘는 옳은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에서 생성된 부피, 이산화탄소 부피의 합은 T도씨 1기압에서 1.8리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부피를 바로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긴 반응 전에는 기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부피비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무슨 방법을 써주자? 계수비를 써서 몰비를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랑 이산화탄소를 봐야 되니까 얘네의 개수를 봐야 되는데 얘의 개수를 보면 2대1이죠. 그러면 0.05몰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반응을 하면 그거의 절반인 0.025몰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거고 밑에 거 나 반응을 보시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랑 이산화탄소의 개수가 2대2예요. 결국에는 1대1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0.05몰, NaHCO3가 0.05몰 반응했으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역시 몇 몰이다? 0.05몰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이 부피는 0.075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뭘로 바꿔주자? 부피로 바꿔주자. 근데 여기 문제의 조건에서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1몰의 부피가 24리터니까 이거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000분의 75 곱하기 24인데 25 해주면 3이고 40 되겠습니까? 그러면 4로 또 약분을 해주면 10이고 6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엔 10분의 18이니까 1.8리터가 된다.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5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기운 내세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마그네슘이랑 염산이 반응한다라는 건데 2몰 농도 200ml 염산 수용액을 줬는데 이 염산이 전부 다 반응한다고 했어요. 이때 생성되는 수소 기체의 질량을 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냈어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이 화학 반응의 반응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얘랑 얘가 반응한다 했으니까 마그네슘이랑 염산이 반응물이 되니까 화살표 왼쪽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반응 이후에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수소 기체 써주고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이 구경꾼 이온으로 남는 물질이 되겠죠. 그럼 화학 반응식을 줬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개수만 맞춰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반응식에서 제일 복잡한 게 얘잖아요. 그럼 얘를 1로 둬요. 그러면 화살표 반대편에 마그네슘 1 맞죠? 근데 반응 이후에 염소가 두 개가 있으려면 반응 전에도 염소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얘 HCl은 2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H가 두 개가 있으니까 반응 이후에 H도 두 개가 있으려면 B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화학 반응 개수 맞출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난 뒤에 화학 반응식을 다 쓰고 나면 2몰 농도 HCl 수용액에 200ml에 들어있는 염산의 양을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 이 대문자 M이 몰 농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용질의 양, 몰수를 계산하려면 몰 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때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기 때문에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1000ml가 1리터니까 200ml는 0.2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몰농도 2몰농도 곱하기 0.2리터 이렇게 돼야 되니까 기억은 0.2리터이다. 기억 보기는 올바른 보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이거 지금 개수 우리가 계산을 안 해도 있잖아요. 반응의 개수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H2와 수소랑 염산의 반응 비율을 보면 되잖아요. 맞죠? 얘네는 지금 HCl 대 H2는 A 대 B예요. 맞죠? 그러면 A 곱하기 H2는 B 곱하기 HCl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다? H2라는 거죠. 그러면 H2는 A분의 B 곱하기 HCl이니까 여기 HCl은 나와 있고 니은에는 A분의 B가 돼야 된다.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올바른 보기.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 A는 2였고 B는 1이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HCl의 양인데 이거 얼마? 2 곱하기 0.2니까 0.4몰이었겠죠. HCl의 양은. 그러면 0.4몰 곱해주면 얼마다? 0.2몰이 되는데 얘가 H2의 양이죠. 그러면 디귿이 0.2가 돼야 되는데 디귿에 0.4이다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T도시에서 세 가지 수용액에 대한 자료를 줬고요. ABC 수용액 임의의 물질이 들어있는 수용액이에요. 그래서 용질의 질량을 줬고 용질의 화학식량도 줬고 용액의 부피도 줬고 용액의 몰 농도도 줬네요. 그러고 X랑 Y를 계산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용액 비율을 한번 볼게요. 얘는 2비몰 농도고 얘는 비몰 농도예요. 맞죠? 그러면 몰 농도 2대 1은 얘 부피가 얼마예요? 150이고 분의 얘의 몰수를 해야 되는데 질량이고 화학식량 나와 있으니까 질량에다가 화학식량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거 대 얘는 부피 50 분의 얘는 비례식이니까 얘도 밀리리터고 얘도 밀리리터니까 그냥 밀리리터로 쓰는 거예요. 헷갈리는 사람은 다 리터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화학식량 X분의 질량 1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해주면 150A 분의 2 대 50X분의 1 이게 2대 1이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25X분의 1은 150A분의 2가 됩니까? 그러면 X 곱하기 Y를 계산하고 싶으니까 X는 25분의 1 곱하기 2분의 150A가 될까요?
그러면 얘 나눠주면 75니까 x는 3a가 되겠네요. 자, 그 뒤에 이제 c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몰농도 y라고 줬지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주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질량이 나와 있고 화학식량이 나와 있어요. 그럼 1 나누기 3분의 2a니까 얘의 용질의 몰수는 2a분의 3몰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부피가 얼마? 75ml니까 75ml 1000분의 75L가 되겠죠. 이게 뭐다? Y다 요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2a 곱하기 75분의 3 곱하기 1000 요렇게 되나요? 그러면 500 25로 나눠주면 23 33 나눠주면 20이 되나요? 그럼 얘가 20 아까 전에 분모에 a가 남아 있었죠? 그러면 a분의 22y가 되겠네. 그러면 y가 a분의 20이니까 x3a 곱하기 아까 전에 a분의 20 해주면 a 약분돼서 얼마? 60이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일단은 6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7번부터 12번까지 다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